김태우가 과기부에 5급으로 갈라 했다. 그럼 김태우는 몇 급이냐? 5급 이하니까 5급으로 가려고 싶어 했던 거 아니겠어요? 검찰에 6급이래요. 그러니까 검찰에 검사 말고 검찰에서 일하는 검찰 직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간 검찰 6급입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김태우를 봤을 때는 미꾸라지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윤영찬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소통수석이라는 자가 입을 열고 한 말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겨울물을 흐리고 있다. 미꾸라지가 겨울물을 흐리는 이유는요, 뒤에 오는 미꾸라지들이 이렇게 헤쳐나야 거기 안에 있는 각종 먹이들을, 흙 속에 숨어 있는 먹이나 벌레들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겨울을 흐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미꾸라지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요리조리 도망을 가는 청와대 높은 당신들이 미꾸라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꾸라지 저 어릴 때 많이 잡아봤어요. 비가 오면요, 어디서 나오는지 이 논에서 엄청난 미꾸라지들이 비 오면 막 나옵니다. 그러면 논둑을 딱 이렇게 물 빼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물을 쫙 빼면서 그 물을 하나 쫙 받쳐 놓으면 거기에다가 미꾸라지가 엄청 잡혔습니다. 그 미꾸라지 다 어쨌는지 기억도 없는데 뭘라 그걸 잡으려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자, 미꾸라지 지금 폭로에 연일 계속되는, 미꾸라지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지금 쩔쩔 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검찰 6급 한명대 청와대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김태우가 특감반 시절 만들었던 문제 있는 이 동향 보고들을 지금 하나씩 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 내용을 불순물이라고 하거나 직무 범위 내 또 다른 비서실과의 협업 자원이라고, 한마디로 이 조사할 수 있는 범주 밖의 일을 조사한 것을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불순물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김태우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 이 산하의 특별감찰반은 어디까지나 정해놓은 범주의 일만 하도록 단속하고 또 단속하고 챙기고 또 챙겨야죠. 쥐가 그랬지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밑에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위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현혹시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존재는 없다. 김의겸이 이자는요, 지난번에 무슨 리비아선가 무슨 납치된 한국인 문제를 의논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이래가 한간에 비웃음을 샀습니다. 너 소설 쓰냐? 자, 김의겸이는 청와대 대변인 자리 하나로 자기 영혼을 바꿔먹는 자입니까? 이번 사태는 KBS가 지난달에 특감반은 비의혹을 보도를 했지요. 그때 특감 반원의 비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김태우의 비리를 보도한 거예요. KBS 이것들도 썩었지요.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조국이 검찰, 경찰에서 파견됐던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감 반원 전원을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조국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냐. 청와대 개편을 둘러싸고 여권 핵심 내부에 부산파와 그 다음에 임종석파의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저도 초창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검에서 감찰 조사를 받던, 이제는 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죠. 제일 먼저 우륜근 주로 대사의 비리를 내가 보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쫓겨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국 임종석이한테도 보고가 됐다. 자, 내년 초에
그러지 않아도 교체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다음에는 누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을 겨냥을 한 이런 폭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민간인 사찰을 했다 해서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노무현 정권의 전 고위공직자, 지금은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했다. 민간인 사찰이죠. 이에 청와대는 비트코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협업 차원이다. 협업, 청와대가 무슨 협업을 합니까? 지랄하고 잡아줬어요. 협업. 아니, 제일 힘이 센 기관에서 협업이 무슨 말입니까? 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김태우가 특감 반장으로부터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 불법 사찰을 지시받았다. 이렇게도 폭로하니까 청와대는 그게 공기업인 줄 잘못 알았다. 이렇게 뻥을 쳤지요. 근데 이것도 또 거짓말인 게 감찰 반장이 준 문건에 민간 기업이라고 뻔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태우는 감찰 반장이 저기 조사 좀 하라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문건을 줬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조사해야지. 뭐 공항철도 가서 비리 가져와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이런 거를 시킬 때 제보가 들어가고 그 제보를 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라 이렇게 시키죠. 자, 거기에 감찰 반장이 건넨 문건에 공항철도는 민간기업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목이 공항철도 비리 관련 정부 감시 사각지대 악용 비리가 만연하다.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했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인 줄 알았다는 청와대 말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2041년에야 소유권이 반환된다. 23년 뒤인.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하게 쓰고 나중에 정부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40년, 뭐 30년, 50년 기부 체납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매년 돈 벌어 먹고 그리고 그 돈 버는데 수입이 모자라면 정부가 메꿔주고 그렇게 뽑아 먹은 다음에 몇십 년 뒤에는 돌려준다. 뭐 이렇게 보통 하죠. 사회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민간 기업이라고 알았다라는 것은 생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식의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아마 이제 촛불이 벌써 청와대 앞에 갔을 거예요. 민간인과 민간기업 사찰하고 불법 사찰 자행하고 한마디로 정권 비리, 핵심 비리 감춘, 조국과 임종석은 물러나라, 문재인 퇴진하면서 촛불로 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6급 한 명이 지금 청와대를 상대로 치고 빠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뭘 좀 잘못해서 죽이려니까 이제 너무 좀 심하게 다뤄서 살자고 이 업무를 하다가 알았던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였는데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 말이 점점 맞는 쪽으로 가고 있고 청와대가 누가 보더라도 매우 궁색한 대응을 하고 있고 변명을 할 때마다 다음날 그 변명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답답해지니까 이제 표현을 뭐 우리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다 소리를 하거나 뭐 이런 헛소리를 하거나 미꾸라지라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김정은의 이 답방이 무산되고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면 답방 비상령 풀리니 경제가 전면에 나왔다 하면서 몇 개 신문이 문재인이 달라졌다.
지난 주말부터 문재인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도 수정하려고 경제 문제가 있었다 하고 일상 업무로 복귀해서 경제 살리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또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또 정책들 좀 하고 이러니까 또 언론들이, 기득권 언론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재인 잘한다고 지금 도배를 살살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끈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은 기득권의 이해를 좀 들어주고, 그리고 기득권과 언론들은 문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를 좀 주고받으면서 문이 살아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기득권의 보수나 이 기득권이라는 자들도요,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썩었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저거들이 광고 주는 사람,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걸 하면, 경제가 죽었다고 막 하다가 문이 몇 가지만 별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하면 이제는 문이 바뀌었다, 우리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바람을 잡아가지고 또 문재인을 띄우면서 또 지지율도 또 싹 올려주는 이런 쇼를 하려 했는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서 지금 이 김태호가 정권을 물고 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 장관 회의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빛이 발했다. 자, 이 확대 장관 회의에서 문이 우리도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살짝 자기 반성하는 척 하면서 문재인이 착해졌어요, 제대로 가는 문재인이를 띄워볼랬는데 미꾸라지가 완전히 흙탕물을 칠해버렸다는 겁니다. 청와대 윤영찬이는 곧 불순물은 가라앉고 진실은 명료해질 거다. 근데 윤영찬이한테 묻는데 네가 입으로 지은 죄는 나중에 어떻게 다 갚으려고 하느냐,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참 가소롭습니다. 자, 그런데 김 수사관은 2017년 말 기준으로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실적 20건 중에서 18건이 자기의 단독 실적일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여기 한 20명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는 한 10명이라고 엊그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명이 뛰는 그 반에서 이 첩보라고 해서 이제 일정하게 사실로 확인되어서 이런 걸 좀 뒤져라고 한 것이 대부분이 자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폭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김태우 입을 막으려면 구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그렇게 하라는, 이 청와대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시를 하는 듯한 브리핑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김태우가 구속이 되면 또 이제 드루킹처럼 되든지 의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당이 이제서 좀 났습니다. 제가 한국당 이거 빨리 물고 늘어져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어제 이제 처음으로 띄우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은 이 사건의 본질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고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고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해야죠. 왜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는 이제 우재창 이야기는, 이강래 이야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우윤건 관련해서 위성 개입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조사단장을 맡았어요. 김도읍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필요에 따라서 민간인 사찰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따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자 하고 있고 민주당은 뒤로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가 직접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해라. 미꾸라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불순물 같은 소리도 하지 마라 했는데 청와대에 나타난 이 미꾸라지는 레임덕 전조 현상이라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김기춘, 우병우를 법꾸라지라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스스로 지금 미꾸라지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했는데 김태우는 박영철로부터 노무현 정권의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고건 아들 고진, 변양균, 진대재, 변양호 등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이 박영철 비서관이 1계급 특진 등 이 감찰에 따른 보상까지 제시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냄새를 맡다 보면요. 노무현 정권의 핵심들은 문 정권에서는 겉으로는 잘 지내야 되고 예우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은 임종석이 입장이나 조국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일 수가 있지요. 자기들이 이제 물러가고 나면 노무현 정권의 오리지널 한번 해봤던 이 프로들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 비리를 좀 잡아서 좀 처리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근데 저는 한물간 이 진대재나 변양호나 변양균이가 이 문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정권이 이제 말기에 가거나 바뀌게 되면 터져 나올 건데 진짜 실세들이 이 부분에 깊숙이 관련되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치고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관여될 수가 있다. 그거는 정부의 공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던 데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이걸 단속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던 점은 암호화폐가 최고가를 때릴 때에서요. 자, 최고가인데 이제 빨리 우리는 팔고 빠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끝이니까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이제 이 판을 끝내자라는 걸로 다 먹고 끝내자라는 걸로 이 문제를 시작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권력 실세들이 여기에 관련됐는지 조사해 봐야 된다 하니까 애꿎은 뭐 금감원 공무원들 중에 뭐 한두 명이 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팔아서 몇 배 벌었니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민간인들을 사찰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청와대는 그걸 지시한 게 아니라 특감반은 임의로 수집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판단해 폐기했다. 옛날에 그 이명박 때 민간인 사찰, 뭐 이 고용노동부의 무슨 뭐 이 노동 관련 공무원 하나가 영포의 핵심 멤버인데 중심이 되어서 쭉 사찰했다. 뭐 그렇게 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했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 불법을 시키지도 않는데 먼저 자영해서 지 모가지 잘릴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청와대는 가상화폐 업계 현황 상황을 알아보려면 협회 회장이 누구인지는 알아봐야 된다. 그런 확인은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지 사찰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비서관이 특진을 결정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과 좋으면 박영철이가 조국한테 이야기하고 조국하고 임종석이가 상의하면 특진되는 거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자, 청와대는 지금 김태우의 무시 전략을 펴왔는데 이제는 청와대 안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데리고 있던 말단 식구한테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미꾸라지로 지칭하면서 불순물이 가라앉을 거라 한 거는 도를 넘었다.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청와대의 역할 아니냐. 6급 수사관에 대해서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 짓을 하면서 더 크게 키우고 있느냐. 그거는 뭐냐. 구린 놈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리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법대로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처음에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청와대의 이 감찰 반원이 경찰에 자기 지인의 문제를 알아봐서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비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 그랬는데 문재인이 아르헨티나 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답하지 않겠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김태호가 이제 폭로가 살짝씩 나오자 전부 돌려보냈어요. 왜? 자, 청와대에 두고 있다가는 통제가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없애려고 할 때 원래 팀을 해체합니다. 과거에 뭐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에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조직을 다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가 처음부터 김 수사관의 이 피의자, 건설업자에 관련되는 부분에 수십 차례 통화가 있었고 또 민간인 사찰로 오해될 수 있는 첩보 내용 등이 그 사람의 자료를 감찰하다 보니까 나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먼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했더라면 나았을 건데 그걸 다 듣고 쉬쉬하다가 이제 그 친구만 어떻게 해보려다가 폭로가 시작되니까 끝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검찰은 이 김태호와 골프친 KT 상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접대 의혹이 있는 골프장 10곳을 압수수색하고 부정청탁이 있는지 수사를 본격화하도록 검찰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김 수사관 1년치 통화 내역까지 다 가져가고 이제 강제 수사로 빨리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드루킹 사건을 예를 보면 빨리 집어넣는 것만이 산책이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꼬리가 너무 많이 남은 게 이 공항철도 관련해서 특감반장이 이 김태호한테 감찰을 지시한 다음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방위로 쫓아내기 위해서 지시를 한 정황이 나와요. 물론 경찰은 청와대에서 연락 온 거 없다 하지. 연락 온 거 없다 하지.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사건에 관련되는 내용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칼럼에 보면 청와대 입에서 살기가 분출한다.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이 실렸어요. 권력의 눈에는 옛 동료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미꾸라지다. 갈대가지 같다 했는데 자, 문정권은 남을 그렇게 적폐라고 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어서 조졌으면 자기들 안에서 나오는 자범든 그것보다도 10배 정도는 더 철저히 처리를 해야 될 건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미꾸라지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정권은요, 눈이 먼 단계까지 갔다고 봅니다.